우리 페이지는 몇 페이지죠? 120이요. 120부터 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걸 하냐? 우리 삼각함수라는 녀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삼각함수가 뭔지도 확인할까? 그 전에 있던 삼각비라는 것도 한번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호도법 이 세타라는 녀석을 이제 라디안이지 라디안 세타 라디안 이런 녀석을 우리가 호도법이다라고 배웠고 이 호도법이라는 녀석은 각을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한 거였지. 원래 60도, 120도 등등등 있는 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했다. 근데 우리 부채꼴이 어떤 녀석이었냐면 원래 원이 있었어. 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그냥 자른 거지. 요만큼 잘랐어. 그래서 원래는 여기 각이 알파도예요 라고 해서 원래 부채꼴 넓이나 얘네 넓이 보통 S라고 쓰죠. 넓이나 여기 길이, 호의 길이 L이라 해가지고 얘네 길이들을 막 구했었다고. 그래서 혹시 요 L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었냐? L은 원래 있던 알아서 해. 너가 막 눈치 보지 말고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어차피 나 그런 거는 안 하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원주가 뭔데? 2파이 파이 R 에다가 원래라면 360도 분의 알파 각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360도 분의 알파 각이라 안 하고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이 호도법을 써가지고 요 360분의 알파 요 놈을 그냥 세타라고 내가 나타낼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를 세타라고 나타낼 때 우리가 어떤 녀석을 확인 가능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알파라는 60분법을 잘 안 쓰게 될 테니까 여기 자리를 세타라고 내가 나타낼 거야. 그럼 이때 L이라는 녀석 내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원래 이 파이 R이 원래는 원주고 얘는 호의 길이이면서 이 세타라는 녀석은 또 원주하고 연결되는 중심각이 누구야? 이 360도짜리 360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얼마? 2파이 그지? 그래서 걔들 사이의 관계를 쓸 거다. 그러면 얘들을 이제 우리가 원래는 L이라는 녀석을 계속 그런 녀석을 썼었는데 이제 L이라는 녀석을 뭐라 쓸 거냐? R 세타라는 녀석으로 막 쓸 거고 삼각형의 넓이를 S라는 녀석을 원래는 2분의 1 RL이라고 했던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지? 이 녀석을 이 L 자리에 R 세타를 대입해서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라고 나타낼 거다 라는 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아까 L이라는 녀석이 지금 책에서는 이거를 보이는 방법이 엄청 많은데 지금 여기 책에서는 비례식으로 나타내고 있어. 그럼 비례식 어떻게 갈 거냐? 360도 이게 한 바퀴 돈 거지. 2파이 대 세타라는 각은 요만큼 대 요만큼은 그러면 비례해야 되잖아. 호의 길이가 전체 원주 대 L 하고 쓸 거야. 전체 원주 대 L 하고 쓸 거야. 그러면 저를 보고 있냐? 얘네들 내향의 곱하고 외향의 곱은 같다. 2파이 R 곱하기 세타는 2파이 L이랑 같아요. 그래서 2파이 사라지고 2파이 사라져 L은 R 세타 하고 내가 나오게 된다고. 그지? 너무 추운다. 틀고. 그 다음 S에 대해서 S도 똑같아. 우리 이 부채꼴의 넓이도 원 기준에서는 중심각이랑 비례했어. 그럼 비례한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 소리네. 전체 넓이인 S 대 난 여기 전체 넓이 S라고 하면 안 되죠. 전체 넓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대 난 여기 부채꼴 넓이를 그냥 S라고 치겠다고. 그냥 문자 S는 해가지고 얘네는 비례식으로 쓸 거니까 뭐에 비례해? 이 중심각에 비례해. 그럼 이 중심각 얘도 똑같네. 2파이 R 제곱이라는 녀석은 원의 넓이는 중심각 2파이야. 그거 대 쟤네의 중심각은 세타. 그래서 얘들도 그냥 넓이 그냥 곱으로 같다라고 해버리면 S 곱하기 2파이는 파이 R 제곱 세타랑 같을 거다. 그래서 파이 약분을 해버리면 얘네가 2까지 그냥 이항한다 소리. S라는 녀석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다. 그러면 2분의 1 R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증명이 됐어.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아니어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여기 파트에서는 우리 이런 거 많이 사용할 거야.
L이라는 녀석을 R 세타 그리고 S라는 녀석을 2분의 1 RL 그리고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러면 저기 있는 세타 아까 내가 일부러 알파라고 표현해주고 세타로 바꿨었잖아. 그럼 세타는 무조건 뭐로 나와? 얘는 무조건 호도법으로 나와. 파이로 나와야 돼. 막 30도 해가지고 이 세타 자리 30 넣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문제로 넘어갑시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봐볼까? 얘네 그냥 박스 채우는 걸로 가보죠. 63번. 63번 반지름 길이가 8이야.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래. 그럼 63. 이 문제 풀 때 부채꼴에서 L하고 S를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 이 박스를 힌트로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머릿속에 있다면 바로바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R은 얼마야? 8이야. 세타는 얼마야? 중심각 크기인 6분의 파이야. 그래서 두 개 약분해버리면 3분의 4파이가 호의 길이였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고요. S라는 녀석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가 다 머릿속에서 적당히 들어있는 상태에서 알아서 잘 바꿔야 돼. 내가 주어진 조건이 뭐였어? R하고 세타였지. 그러면 야 굳이 2분의 1 RL로 또 해야 되냐고. 안 한다고. 그래서 2분의 1의 R제곱 8의 제곱 곱하기 세타 얼마 있냐? 6분의 파이. 이렇게 약분하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냥 약분 64죠. 그러면 약분하면은 얼마? 32에다가 얘까지 약분해주면 3분의 32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라는 거. 뭐하나 약분 잘못했냐? 88이 54, 32 이거 약분 잘못했네. 16. 그래서 뭐 여기 너네가 쭉 문제 풀 거죠. 71번 같은 것들도 반지름하고 넓이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주어진 힌트가 뭔지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뒤에 거 페이지 79번 좀 어려운 문제로 할까? 얘는 너무 쉽잖아. 좀 필요할 만한 건 82번 82번 뭐 79번이야 아까 우리 앞에서 한 문제랑 똑같네. 그러면 82번 봤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너는 왜 이렇게 늦어? 학원 이제 끝났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이에 세타라는 녀석은 3분의 4파이. 거기 앞에 앉아. 그리고 넓이가 6파이래. 넓이 S라고 표현한다 했지. 넓이는 6파이. 그럼 여기서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삼각형이래. 부채꼴의 둘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 우리는 가단할 때. 그래서 부채꼴이 어떻게 생겼냐? 뭐 생겨먹은 거 이렇게 생겼죠. 원에서 어느 정도 가져온 거니까 이렇게 반지름이라면 얘도 반지름, 여기는 L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S라는 녀석은 내가 세타를 알기 때문에 뭘 써야 돼? 2분의 1에 R제곱 세타 하고 내가 식을 쓸 수 있다고. 오케이? 우리 페이지는 지금 123페이지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냥 그렇군 하고 들어보고 너무 늦게 와서 기다리려다가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S라는 녀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근데 S가 뭐가 나와야 돼? 6파이가 나와야 돼. 근데 뭘 구할 수 있어? R제곱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R제곱 2 약분을 다 치고 얘 2 나올 거고. 그럼 R제곱의 값이 3분의 R제곱을 했는데 6이 나와야 돼. 18이라는 소리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R이라는 녀석들 또는 L이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돼. 당연하지? 그러기 때문에 양수인 값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끝났죠. 이제 또 뭘 틀렸을까? 내가 약분 뭐 잘못했냐? 아, 2를 했는데 2를 빼먹었다. 그럼 얼마 나와야 돼? 9 나와야 되네. 그럼 여기가 그냥 3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어진 힌트를 보고 어떤 녀석을 사용해야 되는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은 이렇게 두 개였다고. 그리고 85번 넘어가죠.
25번에서는 얘네들 어쨌든 글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읽어놔야 돼.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 풀면 내가 뭐 너네가 문제 풀 때 굳이 이런 애들은 안 그려도 되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봐. 반지름 나와있냐? 안 나와있죠? R 여기도 R 여기는 L이라고 나올 건데 얘네에서 내가 뭘 구해야 돼? 우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나는 얘들을 보고 둘레 이 R에다가 L을 더한 게 둘레가 12구나 라는 녀석을 알 수 있고 R을 살려놔야 돼. R을 살려놔야 돼. 왜? L은 내가 안 필요해. R을 궁금하잖아. 그래서 L이라는 녀석은 12에서 2R을 뺀 놈이랑 같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3개를 더해서 10이라 했으니까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한다는 소리예요. 한 문자로 정리했을 때 그냥 또 넓이에 대해서가 나왔어. 넓이 이번에 뭐 써? R하고 L에 대해서 얘지만 L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2분의 1에 R 곱하기 L 12에다가 2R 뺀 거. 그 한 개 내가 넓이지. 그럼 결국엔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얘네 2차식이에요. 이 2차식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겠죠. 얘네 쭉 그냥 이항하면 돼. 그냥 분배 법칙하면 되잖아. 했을 때 마이너스 R제곱 2분의 R제곱이 곱해진다 치고 또 6R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네에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 우리 뭐 완전제곱식 만들어 주겠죠. 오 빼기 9가 있으니까 플러스 9로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네들 R 빼기 3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얘네에서 R이 3일 때 넓이의 최대이 9를 가져요 라고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너네가 만약에 소설형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쓰면은 점수가 좀 많이 깔릴 거예요. 왜? 뭐가 빠졌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들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여기서 범위가 안 나왔잖아. 안 나왔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어. 기본적으로 얘네에 대해서 나는 길이를 알아고 얘기를 놨기 때문에 양수고 양수여야 돼요. 그치? 그러면 여기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뭐 괄호치고 뭐 안 치고는 뭐 상관없어. R이라는 녀석은 0보다 클 거고 12 빼기 2R 원래 L이겠지만 L을 12 빼기 2R을 쓴다 그랬지. 얘도 0보다 클 건데 야 이런 거 봐. 요놈도 R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얘를 정리해서 얘는 뭐 넘기면 6보다 적네. R은 0하고 6 사이에요 라는 게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또 답을 구하다 보니까 답은 또 똑같이 나오겠네요. 내가 범위를 구해봤는데 R은 0부터 6까지래. 근데 내가 또 문제를 풀어보니까 R이 3일 때 9라며. 그지? 그래서 딱히 답이 바뀌는 건 없지만 이런 것들 그냥 엄청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뭐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반지름이 얼마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죠. 이때 반지름이니까 답은 3이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이제 앞에서 이것저것 등등등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니 여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드디어 이제 삼각함수라는 단어가 나와. 삼각함수. 이제 우리 앞에서 어떤 것들을 봤냐? 각도들을 호도법으로 바꿨고 그러니까 파이로 바꿨고 걔네들에 대해서 뭐 파이에 대해서 등등등 우리 여기도 파이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었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 단원이 삼각함수야.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삼각함수 할 때 말을 해줬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우리 3학년 때 삼각 B 배웠었다고. 얘네에 대해서 내가 함수로 쓸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근데 우선은 함수를 바로 안 보고 이 세타라는 라디안을 써서 호도법을 써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이제 요 세타라는 녀석 자연스럽게 얘들이 360도가 넘어도 자기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연습했었지. 그러면 우리가 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계속 여기 삼각함수에서 원을 많이 볼 건데 원이 있는 상태에서 뭐 시초선이 보통 x축이었지? 요만큼의 각을 그냥 세타라고 놓을 거야. 그럼 세타라고 놨을 때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기본 세팅이 있어. 기본 세팅. 이 원을 그렸다는 소리는 우리 원의 방정식 느낌으로 이 원의 이름이 있어요. 어떻게 이름이 정해질 거냐? 보통 x좌표, y좌표로 하니까 반지름도 몰라 r제곱. 그렇지? 우리 원의 방정식 했었잖아. 그냥 이 원에 대한 이름이 있을 건데 이 위에 점
P하고 얘네를 보통 뭐 A하고 B랑도 놓고 아니면 X하고 Y로 놓고 아무거나 어쨌든 문자야. 그냥 책에서는 X, Y로 놨으니까 X, Y로 해볼게. 그래서 얘네를 대입했을 때도 성립하는 뭐 이런 식의 X, Y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삼각비에서도 말을 했듯이 어떤 각도를 기준으로 이 직각삼각형이라는 이 삼각비는 비율이야, 비율. 삼각형이 작거나 크거나 어쨌든 값이 똑같아. 여기서도 똑같아. 그래서 그냥 반지름이 R인 녀석으로 보게 된다. 여기 R 자리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우리 삼각비를 계속 말하는 이유가 있죠. 얘네를 수선의 발을 내렸다 쳐. 뭐가 만족해? 피타고라스가 만족해. 그러면 요만큼 길이 그냥 X좌표 X, 요만큼 길이 Y좌표 Y라는 녀석이고 우리 X, Y, R이라는 그 길이로 삼각비를 작성을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녀석, 이 세타가 뭔지 몰라. 둔각일 수도 있어. 그냥 다 적용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소리는 얘가 뭐다? R분의 X 빗변분의 밑변하고 쓸 수 있다고. 아, 높이구나. 빗변분의 높이하고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 R분의 Y, 그리고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라고 내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왜 함수라고 부르냐? 야,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Y 뭐 하나 나올 거고 R에 뭐가 들어가든 하나 나올 거고 어떤 문자 하나 들어갔을 때 하나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함수라는 소리예요. 그지? 우리 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거였지. 어떤 정의역에 뭐 하나가 그 공역 하나로 이어지면 함수였잖아. 함수 공부했어?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부를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각함수 형태가 아니긴 한데 우선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런 녀석을 통해서 삼각함수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얘네 기준이 뭐였다고? 어떤 원 위에 한 점 기준이었다고. 어떤 원 위에 한 점. 그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만약에 얘네를 그냥 좌표 평면으로 나타냈어. 그러면 어떤 점이 뭐 하나 찍어. 여기는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래. 그러면 얘네에 대해서 얘 점을 뭐 Q라고 놔가지고 얘 Q에 대한 동경이 있다. 그럼 이 동경으로 나오는 이 뭐 삼각비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정해졌단 말은 각도가 얼마나? 여기부터 이렇게 간다는 소리잖아. 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 동경 이렇게 배웠었지? 시초선부터 얘네가 요만큼까지 가는 게 동경인 거야. 근데 나는 이 각을 몰라도 내가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얘도 뭐 세타 프라임이라 놓자. 그럼 만약에 사인 세타 프라임을 구하세요 라서 어떻게 한다고? 근데 내가 너무 숫자를 이상하게 했네. 삼각비 값이 나오도록 하면은 뭐 6,8이나 할까? 6, 8, 10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10인 거 기준으로 나온 거다. 그러면 이 사인 세타 프라임을 내가 뭐라고 넣을 수 있다고? R분의 Y라고 넣을 수 있다고. 그냥 R분의 Y. 그럼 R 얼마야? 10분의 Y가 얼마인데? Y 얘잖아.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 나온 것들을 한번 봐볼 거예요. 89번? 89번 봐볼까? 89번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원을 그리라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가 대충 알았어. 아, 원 위에 어떤 점 하나 P라는 녀석 마이너스 5,10이라는 녀석 가지고 이제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라 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지. 5하고 10이 나왔어. 우선 얘가 X 자리, Y 자리인 거고 R이라는 녀석은 뭐야? 13이네. 5, 12, 13 그치?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였으니까 13분의 12 그냥 쓰면 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였으니까 13분의 마이너스 5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였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 그냥 해주면 된다고. 그냥 이게 삼각비 값인 거야. 그 세타에 관한. 주하나 보고 있냐?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97번. 그럼 여기 97번에서는 원점 5하고 또 P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거다. 그럼 이거 문제를 읽고
자기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너네 눈에 보기 편하라고 좌표 평면이 있는데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 상태에서 마3, 마4래. 그러면 음수, 음수에서 여기 있는 녀석이 마3, 마4라는 소리야. 동경 어떻게 생겨?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이렇게 갈 건데 원래 각을 어디로 의미하는 거라고? 10초선을 기준으로 요만큼의 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나 이 각 몰라도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삼각비를 구할 때 5 사인 세타 빼기 10 코사인 세타 더하기 6 탄젠트 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얘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다 쓸 수 있다고. 자기가 좀 헷갈린다. 얘 x 자리 그냥 표현만 해. 얘 y 자리 그 다음에 뭐 r 자리라고 해서 3, 4, 5. 그럼 이제 하다 보니까 바로 느껴요. x하고 y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r은 무조건 원의 반지름 기준이니까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양수. 그것도 그냥 알아놔야 돼. 그러면 얘네들 5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r분의 5분의 y 마이너스 4 이런 말이고 마이너스 10 곱하기 코사인은 r분의 x잖아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6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라고만 써주면 된다고. 물론 자기가 이런 값들을 계산해서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소리긴 하겠죠. 근데 뭐 약분 되니까 마4 이어서 더하기 5 이니까 어차피 마마잖아요.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러니 이거 위라 썼냐? 8이구나. 문제가 어차피 3개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 할 때 생각보다 난이도가 많이 높거든. 다른 책들 보면. 근데 우선 연습하라고 좀 개념 유형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x하고 y 놓고 어떤 거 뭐 r 값을 찾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찾고. 아, 야 이거 93번은 보고 넘어가자. 93번은 혼자 하기 좀 힘들겠다. 이제 사실 이제 뒤의 내용을 삼각함수 뒤의 내용을 배우면 93번 가치는 문제 안 풀어요. 안 푸는데 이런 것들도 너네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야지 더 수월하게 가능하니까. 이번에는 세타를 알려줬어. 4분의 3파이라고. 그래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는 방법인데 얘들에서 이제 아마 뒤의 내용 바로 뒤의 내용일 거예요. 얘네를 어떤 각도가 나왔을 때 바로 할 거면 원래는 반지름이 R 기준으로 갔단 말이지. 근데 야 우리가 굳이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할 때 얘네가 나오는 걸 보면은 탄젠트는 상관이 없어. x분의 y가. 근데 얘는 r분의 x, r분의 y란 말이야. 그지? 근데 야 굳이 얘가 삼각비를 할 때 작은 녀석하고 큰 녀석 삼각형이 작냐 크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r 값이 내가 가장 간단하게 보는 게 1인 거야. 1인 거. 그러면 나는 기준을 정해버려. 원의 반지름이 1인 거 기준에서 내가 세타로 확인해도 얘가 아무리 커져도 똑같을 거다.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얘네 원이 그려져 있는데 얘네 반지름이 다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1, 마일로 나와 있는 거고 4분의 3파이라는 녀석 이 표현 되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파이가 180을 대입하면 각도를 알긴 아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4분의 3파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 그러면 실제로 4분의 3파이라는 녀석을 대입을 해가지고 삼각비를 구하는 거 뒤쪽에서 배우긴 배워요. 근데 얘네 기준으로 내가 확인해보자고. 여기 박스 그대로 따라가 볼 거야. 쭉 읽어보니까 뭐 수선의 발이 h네, 얘네 p에다가 쭉 h네 라고 나와 있고 얘네 OP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그러면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1이야 라는 말. 그 다음 POH. 야
시초선부터 요 동경까지가 4분의 3파이니까 원래 이렇게 일자짜리 180도는 원래 각도가 파이였지. 그러면 파이. 그럼 여기 남는 게 뭐겠냐라는 말이야. 남는 게 4분의 1 파이가 남아야 4분의 3하고 4분의 1 파이가 더해져서 파이라는 녀석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원래 T쪽에는 이런 거 안 쓴다 그랬잖아. 왜 이걸 쓰게 만드냐면 특수각이라고. 특수각 4분의 파이 혹시 뭐 외워놓으면 좋다고 해서 딱히 외우라고는 안 했었구나. 외워놓으면 좋아요. 얘네들은 뭐 4분의 180이라는 각도고 45도를 뜻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여기 빗변 길이가 1인데 45도, 수선의 발이라 90도, 얘도 45도,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라는 소리. 그래서 P의 좌표를 바로 알 수가 있다. 어떻게? P의 좌표는 내가 우선은 모르는 상태긴 한데 빗변이 1이고 얘가 직각이 등변이래. 그러면 특수각이니까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을 만족을 하죠. 그러면 얘의 길이만 따지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길이를 만족을 할 거다. 근데 나는 길이로만 말했지. 그래서 P 좌표 뭐 나와야 돼? X 좌표는 음수 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Y 좌표는 위로 갔으니까 양수네요. 루트 2분의 1이라고 내가 넣을 수 있다는 소리.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 나오면 싹 다 특수각으로 주어져요. 특수각이 아니면 내가 좌표를 못 구해. 그럼 끝났나? 얘네에 대해서 X좌표, Y좌표를 찾았고 얘가 X자리, 얘가 Y자리, R은 1이라고 내가 주어져 있는 상태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응? 일어나세요. 그리고 페이지 넘어갈 거야 했으면 알았어? 이거 계산하기 크게 어렵진 않잖아요. 어제 공분수 계산인가? 탄젠트만 공분수 계산 나오고 나머지는 딱 떨어지지 않나? 아마 분모가 무리수에서 유리화가 된 상태로 가야 편한가? 얘는 루트로 그런 소리가? 뭐 그거는 나중에 값에서 유리화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주하나 보고 있냐? 했어? 예. 너 눈이 이미 마탱이 갔는데. 넘어갑시다. 아마 뭐 구했겠죠? 아니면 자기가 아직 못 구해도 넘어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거 계산이야 뭐. 잘 알겠지? 그 다음 우리가 상가함수 값들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상가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들이 내가 딱 봤을 때 사인은 양수하고 음수를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왜? R은 무조건 0보다 크다 그랬죠. 뭐 코사인도 똑같겠네. 근데 사인 기준으로 R은 무조건 0보다 클 건데 반지름이라서 Y라는 녀석의 부호로 사인의 부호가 갈리네. 그지? 그러면 Y라는 녀석의 부호가 만약에 양수라면 사인은 양수일 거야. 음수라면 음수겠죠. 그리고 코사인도 똑같아. R은 양수인데 X가 양수냐 음수냐로 갈리겠네. 코사인이 X값이 양수라면 코사인은 양수, 음수라면 코사인은 음수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얘네는 좀 복잡해요. X하고 Y는 둘 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에 보는 방법이 있다. 원래는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때 플러스인 쪽이 X, Y 좌표가 이쪽이라면 사인은 양수야. 양수만 우선 따질 거야. 양수 반대가 음수니까. 코사인 기준으로 X가 양수라면 코사인은 양수야. 그리고 탄젠트로 따지면 얘네가 양수면서 양수일 때 여기 차트 여기는 X가 양수, Y가 양수지. 그러면 탄젠트가 양수야. 또는 반대. 음수. X가 음수고 Y가 음수면 탄젠트는 음수일 거야. 이렇게만 나눌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걸 한 번에 정리해 놓은 게 있었다.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긴 할 텐데 얘네들을 좌표 평면으로 봤을 때 여기 위에서 그냥 X, Y로 볼 거고요. 1, 4분면에 있는 점이라면
얘들은 전체 다 양수일 거다. 그래서 all이라고 나타내요. 그냥. 그 다음 2, 4분면이라 하면 아까도 확인했듯이 사인이라는 녀석이 양수일 거다. 그 다음 3, 4분면으로 가면은 아까 확인했었죠. 탄젠트라는 녀석이 양수다. 4, 4분면에 대해서 얘 뭐 점이 나온다면 얘는 코사인에 대해서 양수다. 그래서 얘네는 그냥 앞 글자만 막 따가지고 올, 싸, 탄, 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긴 해요. 이것도 그냥 자기만의 방법으로 외우는 편한데 보통 다 이렇게 외워. 올, 싸, 탄, 코로 외워. 1, 2, 3, 4, 4분면 알겠죠? 시원해 너도 쓰러지고 있어. 그러면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 부호를 확인하는 거는 이 값을 확인하는 거야. 좀 복잡하긴 했는데 부호를 확인하는 거는 엄청 쉬울 거라고. 그냥 어디 사분면에 대해서 동경이 그어졌냐, 뭐 어디 위에 점으로 뭐 삼각형을 만들었냐, 또는 이 각도가 몇 도냐, 이런 식으로만 내가 더 확인하면 된다고. 결론은 어느 점에 대해서 나왔으면 그 점이 몇 사분면, 또는 어느 각도가 나왔어 그럼 그 동경이 위치가 몇 사분면, 이런 거 확인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 바로 아래 거, 뭐 100번부터 문제 보면은 야 100번 그냥 바로 말로만 해도 되겠다. 6분의 11파이. 6분의 11파이는 어디 위에 있는 동경이야? 6분의 11파이. 1, 3. 1, 3. 네? 아니지. 2파이가 360도잖아. 그지? 2파이는 한 바퀴 돈 거야. 근데 6분의 11파이는 2파이를 못 가고 살짝 모자란 녀석이지. 여기 쪽이네. 사사보면 사사보면. 그래서 올, 사, 탄, 코, 코사인만 플러스 라고 확인하라고. 뭐 문제로 넘어가서 할 건데 문제는 111번. 지금 세타가 3, 4분면 이해 가기래요. 3, 4분면 이해 가기라면 뭐 여기 안 적어놨죠? 올, 사, 탄, 탄젠트만 플러스인 거야. 탄젠트만 플러스일 때 뭐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양수, 이런 말이니까 기억을 봐서 두 개 곱하면 양수 맞네요. 기억 맞고. 니은을 봤을 때 탄젠트는 양수인데 양수에서 코사인은 음수야. 음수를 뺄 거야, 이런 말이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거, 이런 건 좀 당연한 사실이라서 얘네는 양수 나와야 되네. 얘 틀렸어. 그 다음 디귿을 보니까 탄젠트 분의 사인이잖아. 탄젠트는 양수, 그리고 분자 사인은 음수.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얘도 틀렸네. 그다음 리을 보니까 코사인 분의 탄젠트, 음수 분의 양수 나와서 얘도 0보다 작은 거 나와야 되네. 리을 맞고. 근데 여기 112, 113은 다 할 예정. 112번 이제 먼저 알려줄 수도 있긴 한데 112번처럼 문제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니까 저 각은 어디 위에 각이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많다고. 사인, 탄젠트, 뭐 둘 다 만족해야 된대요.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사인하고 탄젠트가 곱해져서 음수란 소리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둘이 부호가 우선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두 개 부호가 같을 거래. 그러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 사인이 음수고 탄젠트가 양수라면은 양수니까 코사인도 양수일 거야, 이런 말이고 우선은. 그 다음 사인하고 탄젠트가 양수 음수 관계일 때 탄젠트가 음수니까 사인은 음수겠네, 그치?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뭔가 부호들이 자르면 나열이 됐잖아. 나열이 됐는데 야 이런 거 있었냐? 둘 다 플러스인 게 있었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만약에 얘가 될 거면 전체가 플러스던 거야. 하나씩이 플러스여야 된다고. 하나씩. 근데 이 두 개가 플러스인 건 없다고. 이 위에 있는 경우는 없는 애야. 이렇게는 없는 경우. 그냥 내가 만족하는 경우가 둘 중 하나인데 위의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인이 플러스인 거 이쪽이 되네. 그 다음에 113번.
113번에서는 그냥 해석만 잘하면 돼요.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어디 위에 각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 4사분면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이 플러스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소리고, 절대값으로 나와서 절대값 사인 빼기 코사인 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사인 제곱 세타인데, 여기는 그냥 표기 방법도 하나 알려줄 거야.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해서 제곱을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거듭제곱이죠. 거듭제곱 쓸 때 사인 세타라는 거를 제곱을 할 거다 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는 여기 사이에 제곱이 들어가야 돼. 왜 여기 사이에 제곱이 들어가야 되냐?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2인의 제곱을 나 이렇게 쓴다 치자. 그럼 혼동이 와요. 뭐랑 혼동이 오냐? 세타를 제곱한 건지 아니면 요 각을 제곱한 건지 내가 구분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냥 뭐 전세계 사람들의 약속, 여기 사이에다가 거듭제곱을 집어 넣어주자. 자기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녀석의 제곱, 얘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돼. 근데 거듭제곱할 때는 여기 사이에 넣어주자. 그러면 얘 봐봐. 얘는 전체의 제곱이라는 소리지. 그제? 그렇기 때문에 제곱하고 루트가 사라지는데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안에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석만 하는 소리죠. 얘 음수였다며, 얘 양수였다며. 근데 음수에서 양수를 뺄 거야. 무조건 음수네. 무조건 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 그 다음 얘도 음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사인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간단히 하세요. 야, 마이너스 사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잖아. 아, 오늘 식 너무 많이 하네. 그래서 그냥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겠네. 잠깐만, 이게 삼각함수 관계까지만 할 예정이었어요. 관계.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우리 삼각함수 세 개 있어요. 세 개. 계속 많이 봐요. 여기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어떤 이 삼각함수가 나오는 기준이 뭐였냐? 어떤 원이 있었고요. 그 원 위에서 어떤 점에서 걔네 각 그려가지고 삼각형 그렸었지. 그 삼각형 그려가지고 결국에는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로 썼다. 그러면 얘네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 이제 반지름이 R인 거 기준으로는 계속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간단하게 할 거면 얘를 1일 때 계속 보게 될 거라고. 가장 간단하게 할 거면. 그래서 이 반지름이 1인 원, 아마 중학교 때도 들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단위원이라고 불러. 단위원. 그럼 이 단위원 기준으로는 얘네가 그냥 y로 표현이 될 거고 x로 표현이 될 거고 얘는 그냥 그대로예요. 반지름에 영향을 안 받아. 그치? 그러면 야, 여기 있는 거 얘를 보니까 이 탄젠트를 뭔가 얘네들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타낸 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실제로 반지름이 1이 아니어도 우리가 번분수 계산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던 거.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삼각함수에서 얘네의 관계가 있을 거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내가 적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원 기준으로 본다 그랬지. 원래 단위원 기준으로 안 봐도 그냥 나와. 그냥 나오는데 그냥 눈에 잘 보이는 게 단위원이야.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 녀석이라고 그랬어요. 얘네 1인 녀석. 그러면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을 이런 식으로 x하고 y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원래 기준이 뭐였다고?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이 1이겠죠? 얘가 1이겠지? 1인 거 기준으로 얘네 위에 점 P라고 해서 여기 삼각형을 내가 만들 거고 삼각형 만들어서 x좌표 x, y좌표 y라고 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단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x좌표를 뭐라 표현했어? 코사인 세타로 표현했어. 야 그럼 난 이 P점을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해도 되겠네. 어차피 같은 값이잖아요. 단위원 기준에서는. 너는 일어나라도 못하겠고 진짜. 그다음 y좌표는 사인 세타로 내가 표현이 가능하겠네. 그래서 얘네 위에다가 위에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x는 코사인 세타. 뭐 바로 붙일까? y는 사인 세타. 그래서 두 번째 활용할 수 있는 녀석이 나온다. 두 번째는 코사인을 제곱하고 사인 값을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1로 일정할 거다. 이때는 단위원 기준이 아니야. 그냥 어떤 r이어도 다 만족이야. 어떤 r이어도 다 만족을 하니까 얘도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반풍이지에서 설명하는 게 얘네들이야. 그냥 얘네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속속해서 사용을 하자. 그러면 문제 몇 개 봐볼까? 114번? 이거 박스 문제니까 박스 한번 채워보시고 117번? 저희 너네가 해야 되는 거 지금 세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해? 제 2, 4분면 위에 각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90도부터 180도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래요. 그래 놓고 뭐 구하래?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막 배웠을 때 얘네 위에 가 그러면 막 그려가지고 여기 쪽일 거고 여기 원이 있다는 소리겠죠. 여기 쪽일 거고 얘네 뭐 세타 값이 2분의 1인데 원래 이런 것들은 특수하게서 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사실 진짜 특수가 일 것 같긴 한데 얘네 이렇게 이제 안 풀어도 된다고 앞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 거야. 우리 어떤 특징이 있었냐? 사인의 제곱에다가 코사인의 제곱한 거는 1이라는 녀석이 있었어. 그러면 사인의 제곱 4분의 1 코사인의 제곱이 얼마야? 그러면 4분의 3이라는 소리네. 그제? 그래서 코사인의 제곱한 녀석은 4분의 3이구나.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두 가지 풀마 2루트 루트 3이 나오겠구나 라는 말이고요. 2, 4분면 위에가 올사탄코 기억하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그럼 난 코사인도 찾았어. 코사인 찾았으면 탄젠트 그냥 제일 쉬운 거지. 제일 쉬운 거 그냥 어떻게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하라는 소리고 얘네 계산이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은 2분의 1 얘네 번분수 계산은 혹시 이렇게 약분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나냐? 그쵸 기억나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냥 곱해서 루트 3 1이고 분자 부호 마이너스 뭐 유리화까지 하는 게 답이긴 할 것 같죠 뭔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그래서 혹시 자기 유리화 이거 번분수 계산할 때 여기 약분하는 거 자기 잘 모르겠다 우선 모르는 것들을 연습을 하면 되긴 하는데 우선은 그러면 알던 대로 안에 거 곱한 거는 분모 바깥 거 곱한 거는 분자 이렇게 가는 걸로 하세요. 할 것들은 뭔가 엄청 많네. 여기 있는 거 그냥 하나씩은 다 해줄게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 보여서 저는 가장 어려워 보이는 거 124번? 세제곱식 바로바로 나오니? 세제곱식? 이제 곱셈 공식 같은 거 나도 그냥 곱셈 공식 같은 거는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부터구나 외워놓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알려주고 막 나와. 그래서 124 사인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그래서 우리 세제곱식에는 총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한번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그냥 보시고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돼. 곱셈 공식은 진짜 외워야 돼요. 이런 녀석의 세제곱이 있었다. 얘네 세제곱식은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사실 두 개인데 두 개는 안 쳐.
너네한테 외우라 할 때는 아마 두 가지를 외웠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두 번째가 막 얘들끼리 먼저 세제곱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 그럼 세제곱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 요 놈을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준 거예요. 공통인수 3AB로 묶은 거야. 3AB. 그러면 얘 A만 남았네. 가르치고 A, 얘 B만 남았네. 플러스 B. 그래서 세제곱식은 두 개를 외워라 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외우는 거 별로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냥 뭐 얘로 하든 둘 중 하나만 해놓고 얘로 했으면 전개한 거고요. 얘로 외웠으면 얘를 그냥 묶은 거야. 라고만 알아두면 돼. 알겠지? 그러면 얘네에서는 내가 어떤 녀석을 써야 되는지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두 개를 다 해보긴 해야 돼. 근데 당연히 요놈을 사용하는 거겠죠. 당연히. 왜냐면 얘네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냥 나머지 이해한 거는 소리거든?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A하고 B는 코사인하고 뭐 사인이라는 소리니까 얘네들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빼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온 형태에 맞춰서 잘 뭐 넣어보세요 이런 말이니까 그대로 대입해보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사인하고 코사인을 더한 게 2분의 1이래. 그럼 얘 2분의 1의 세제곱 이란 말이고 두 개 곱한 거는 우리가 따로 구하라는 소리긴 하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2분의 1이 곱해진 상태죠. 이러고 그럼 두 개 곱한 거는 뭐 121번을 하면 알 수 있는데 보통은 제곱을 해서 구해요. 그럼 이거 하면서 121번도 자연스럽게 풀리겠네.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을 더한 게 2분의 1이죠. 그러면 나는 양변을 제곱을 할 거야. 양변을 제곱. 양변을 제곱을 했으면 얘네 나온 식이 뭐가 나와? 사인의 제곱. 뭐 얘 먼저 써버릴게. 노래 잘 보이게. 코사인의 제곱에다가 2배의 사인 코사인 나오게 되고 걔네는 4분의 1이에요. 근데 요 값이 뭐라고? 사인하고 코사인 더한 거는 1이라고 1. 그래서 두 배의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소리겠네. 아마 여기 박스로 이렇게 쭉 가나? 그래 쭉 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기 때문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2 나눠야 되지 8분의 3으로 된다는 소리. 네, 그래서 얘네 값만 구하면 이거의 세제곱 8분의 1 얘네를 쭉 하면은 뭐니? 플러스에다가 9? 16분의 9? 여기 나오냐? 분모 8, 2, 16 33분대 플러스 하고 바뀌겠네. 그래서 16분의 11 여기 이거 계산하는 것부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처음 하면은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돼. 여기까지만 해도 감각에서 관계 설명을 한번 해야겠네. 검사 분명 갑니다. 129번에 나오는 녀석들은 다 똑같은 녀석이고요. 이제 원래 우리에게 부호를 알려줬던 게 3, 4분면 각이다라고 알려준 상태라서 유형 문제들 몇 개 보고 끝내죠. 135번. 실제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뭔가가 엄청 복잡한데 뭐 복잡한 녀석을 적당히 정리를 하면 내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진다라는 말이긴 해. 35번.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많이 써야 돼서 이거 하나만 이제 너네도 문제 풀 때 왜 써도 돼요? 코사인하고 사인 같은 거 당연히 풀로 다 쓰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하지. 좀 친해져야 되니까 많이 자기도 손으로 많이 써봐야 되는데 사인은 그냥 앞에 S로만 쓰고 C로만 쓰고 코사인을 탄젠트 T로만 많이 쓰고 그래요.
이렇게 삼각비 삼각함수 3개는 저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우선은 좀 써보고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한 번씩 그냥 쓰고 우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좀 친해져보고 그래서 혹시나 뭐 나나 다른 쌤들이 앞에서 뭐 SCT로 적으면 이제 삼각함수 단원이라면 알아서 알아먹으면 돼. 그러면 얘네들을 우선 간단히 하래. 우선 기본적으로 간단히 해라 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통보네. 통보도 하나 소리긴 하니까 분모 아예 달라버리잖아. 이거 곱해야 돼. 얘네다가 곱해라 이런 말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요 분모에다가는 코사인을 곱한 거죠. 코사인의 제곱. 요 분자에다가는 얘를 곱한 거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을 내가 곱하기 뭐 더한 상태로가 분자가 될 거다. 그러면 얘를 정리할 건데 우선 분모는 놔둬 볼 거야. 나도 안 해봐서 몰라요. 분모는 놔두는 이유가 약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면 분자를 내가 적당히 잘 가져올 거야. 코사인 제곱이 있고 여기에서 사인 제곱이 나오잖아. 그래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리고 얘 1 튀어나온 상태에서 가운데 마이너스 2 사인 나오겠지? 마이너스 2 사인. 자기가 이거 지금 뭐 분자들 정리한 게 너무 어려우면은 시연아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한번 쓰고 다시 정리하면 돼요. 상관없어. 이제 뭐 공통인수가 나오긴 하네. 1 마이너스 사인의 코사인 분의 얘네 둘을 더하면 2죠. 그래서 얘가 2니까 2로 묶을 거야. 1 마이너스 사인. 그래서 실제로 약분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분의 2라고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긴 한데 136, 막 137 보면은 뭐가 엄청나게 많죠. 곱셈 공식 엄청나게 사용 많이 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저런 삼각 함수 값,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그냥 숫자야, 숫자. 그냥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자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계산이 다 돼버려. 그래서 다른 것들 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138번. 여기도 뭐 2파이부터 파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세타라는 녀석이 어디다? 제 2사분면 위에 각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코사인 제곱이 9분의 4 그래놓고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을 더한 녀석을 구하래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뭘 구할 수 있다?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관계 1이구나 라는 걸로 이용을 할 거고 사인의 제곱이 얼마야? 9분의 5야. 근데 여기서 요 놈을 사용을 해서 가야겠지. 세타가 2사분면 위에 각이기 때문에 우리 올사탄코 사인이라는 녀석이 양수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인 값 뭐 구할 수 있다는 소리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이 제곱이었구나. 여기 그대로 9분의 5 넣어주면 된다는 소리. 그리고 코사인 값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걔가 9분의 4야. 그러면 얘네에서 코사인 값을 나는 구할 수 있을 거다. 원래는 풀마지만 세타가 2사분면 위에 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로 나오겠죠. 그러면 9분의 5에다가 6된 거 문제 2개만 딱 더 하고 마무리하자. 뒤에서 2문제 위에 거 구해할 거야. 142번. 여기서도 세타가 2사분면이라면 사인이 플러스 이런 거 바로 기억해도 되고 아까 뭐 세타를 2사분면 써도 되지만 이것도 괜찮을 듯? 뭐 사인이 플러스다 라는 거 표시해줘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뭐 정리하는 거죠. 2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사인이 플러스 그리고 사인하고 코사인 곱한 게 마이너스 10분의 3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코사인 빼기 사인을 구하래. 그러면 얘네 값이 뭔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튼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대로는 못 구한다고. 이대로 못 구하니까 딱 제곱할까 제곱. 그럼 제곱을 했을 때 얘네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얘는 약자로 쓰니까 너무 이상하게 나오네. 얘네를 제곱을 해보자. 그럼 제곱할 때 그냥 정리 알아서 하라 그랬지.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나온다고? 그러면 얘네 제곱한 값을 내가 알 수 있다. 어떻게? 얘가 있으니까. 그래서 1에다가 빼 마이너스 10분의 3 아니 5분의 3을 빼야 되구나. 마이너스 5분의 3을 빼 더하란 말이죠. 그럼 이 값이 뭔데? 5분의 8이구나. 그러면 이 5분의 8이란 값이 내가 구하고 싶은 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할 건데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코사인 빼기 사인은 풀마에 루트를 그냥 씌워놓은 상태로 루트 5분의 8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거를 보고 부호를 판단해라. 사인이 양수인 거를 보고 부호를 판단해라. 사인이 양수야. 코사인은 음수겠네. 음수에서 양수를 뺐어. 얘는 무조건 음수값이 나온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뭐답 쓸 때는 요량까지 해서 쓸 거긴 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40이 뭐 얼마야? 이거 수식? 요 마지막 거 2차 방정식의 두분으로도 하나 나온대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사인하고 코사인을 하고 넣을 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K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얘네도 그 정리를 한번 싹 해놔야 돼. 우리 2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를 까먹은 사람이 없겠죠. 근각계수 관계 A분의 마이너스 B를 한 거는 두 분의 합이랑 같아요. 그리고 A분의 C를 한 거는 4분의 K는 두 분의 곱이랑 같아요. 그럼 결국에 문제가 똑같아졌어. 합을 줬고 곱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제곱한다고. 제곱했을 때 16분의 1이라는 녀석은 이제 얘네들 그냥 얘네 식 쓰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은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뻔해. 어쨌든 제곱 나오니까 1이야. 1에다가 2 사인 코사인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빼버리면은 사인 코사인이라는 녀석이 바로 구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6분의 15 2 사인 코사인이 그렇구나.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구하고 싶으면 2까지 나누세요. 32라는 소리네. 그러면 4분의 K라는 녀석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라는 말이니까 4만 다시 곱해주면 되죠. 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8분의 15까지. 그럼 삼각함수가 총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다 끝났어요.